여러분들을 많은 지식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죠? 자, 오늘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 자, 이거 선물을 좀 보여드려야지. 아, 이게 저희 회사 볼펜인데 잘 나오네요. 이거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잘 맞추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두세 분씩 받아가셨어요, 여러분. 자, 2교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중요사항과 중요 붕괴 및 자주 틀리는 붕괴인데요. 여러분들 붕괴 아주 잘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붕괴에 대해서, 그리고 틀리기 쉬운 붕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되겠죠? 네. 제가 뭐, 거래의 판료서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다음 주까지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회계는요, 우리 입주대표회의하고 회계 담당자하고 관리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장님, 소장님을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경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 인사권을 가졌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소장님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적어놨다가 우리 회장님한테 일러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죠? 우리 소장님이 업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알려줄 거는 알려주면 돼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소장님이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우겨서 그걸 하겠대.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과태료는 너의 목. 이러면서 저는 경리분들한테 소장님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죠? 내가 소장님하고 싸우면 우리 소장님이 내가 일 잘한다고 예쁘다 그래요? 안 예쁘다 그래요. 근데 알면서 너 한번 뭐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소장님이 계속 트리를 나는 잡지출로 하겠대. 그럼 소장님 그거는 내가 맨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수선 충당금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소장님이 계속 그냥 우기시면 에휴, 그래 소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과태료는 당신의 목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죠? 나한테 횡령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여러분. 응? 어떤 소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정을 해달래. 고치래. 그거 내가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장님이 자기가 누구한테 뭐 말해서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만 모르면 나는 상관없어. 그죠? 나는 들어온 세금계산서하고 정확하게 내가 나가는 금액하고 계약서하고 다 잘 챙겨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회장님들이 어떤 곳에서는 회장님들이 저 파주 쪽에 엄청 큰 단지인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회의 중에 이번에 도색공사를 하는데 700만 원씩 받자. 각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알 바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알 바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예요? 나한테 그 돈을 내 통장으로 좀 700만 원을 받아달래.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신 회장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 친구는 700만 원을 지 통장으로 받았대요. 내가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만뒀죠. 퇴사하면서 이제 퇴근한대. 퇴근하면 끝나보다. 퇴사하면서 그 돈을 이제 돌려주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고 협조적인 관계라는 거는 서로 감시 감독을 하는데 우리 소장이 몇 시에 퇴근했는지 적어놓지 말고 그런 거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봐요. 다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경리부는 또 소장님한테 너무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 소장님이 나 오늘 잠깐 연차 쓰고 반차 쓰고 나갔다 올게 그랬더니 경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소장님 뭘 반차를 쓰세요. 그냥 갔다 오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버를 하죠. 오버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는 몇 명의 눈이 있다? 수천 개의 눈이 있고 벽에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은행 가려고 내가 코트를 딱 입고 가방을 들고 딱 나왔어요. 은행 가려고 내 가방을 들고. 그랬더니 우리 지나가시던 분이 나한테 그래. 어머 백대리님 지금 출근을 하시나 봐요. 이래요. 어머 지금 퇴근하시나 봐요.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 봉투를, 가방을 그 가방 말고 뭘 들고 다녔을까요? 청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걸 들고 다녔어요. 퇴근할 때도 그걸 들고 다니면 티가 안 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경리분들이 집이 잘 살 수도 있고 남편이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링크코트 입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입주민들은 뭐라 그래요? 나갈 때 1년 되니까 차를 바꿨대.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차를 바꾸는데 지가 못 나가냐, 그죠? 우리 경리는 링크만 입고 다닌대. 아니 우리 신랑이 부자라니까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래서 어디 갈 때 약간 추리하게 입고 다니고 너무 예쁘면은 우리 입주민들이 또 우리 경리분들 약간 질투하죠, 그죠? 그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게 아름답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너무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가요, 그 재정의 상태와 운영 내역을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이고요. 이해관계자에게 단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여러분 뭐랑 같아요? 다른 회계랑 같죠? 우리 정보, 이해자들한테 우리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회계의 원칙이죠.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그죠? 자, 2017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적용됐고요. 총칙, 회계의 상부와 전표, 수익 및 지출, 자산, 결산, 재무제표, 예산 같은 게 있는데 나는 한 번도 회계 처리 기준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또 뭐 보셔야 되죠? 우리가? 관리규약 보셔야 돼요, 관리규약. 다 보진 않아도 뭐에 관련된 거 봐야 되죠? 회계에 관련된 거 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요, 정말 우리 경리들은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리규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는 경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안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 보죠? 우리 공동회계 처리 기준도 보죠? 저는 한 10독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요번에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도 한 10독 했는데 얘는 해설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해설서 나오겠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공동주택에요, 예산에 관한 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결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 관리비는 공개하는 거, 우리 경리가 유일하게 과태료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K아파트에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을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거 과태료 나온다고 맨날 내리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회계감사 누가 보고 있죠? 관리소에서 했었죠? 그래서 아는 쪽에서 마포 쪽에서 이거 과태료 맞은 적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이후에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한다? 회계사가 한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공시해야 되죠? 누구 이름으로 공시하죠? 세입세출 결산서. 입주자, 대표회 이름으로 하죠? 근데 이거 원래 실제로 누가 작성해요? 우리가 작성하죠?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공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회계감사는 아까 말한 대로 9개월. 그 대신에 우리는 회계감사 K아파트는 니네가 하지만 우리는 회계감사 결과를 입대유하고 홈페이지에는 우리 관리주체에서 공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회계감사는 그리고 여러분 몇 개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까? 9월 30일.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회계감사를 언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2월이나 3월에 받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전년도 거를 고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2월에 하면은 12월 것까지만 거의 되고 1월 것 아직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될랑말랑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8월이나 9월에 되면은 그 전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고쳐야 되잖아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소장님이 2월에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욕했을까 안 욕했을까? 욕했죠? 아니 민홍의 소장님은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랬어요. 근데 받고 나니까 어때요? 고치기 겁나 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때는 현금으로 표가 있었어. 현금으로 표 안 하면 한정을 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그걸 한 달 동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현금원금 만드는 거. 근데 어쨌든 만들어서 적정을 받았더니 우리 대표들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박수를 쳐줬어요. 고생했다고. 적정 받았다고. 자, 그때부터 제가 그때 그 회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아는 경리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아, 농담인데 아무도 안 해주시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도 그 문과 출신이에요. 문과 출신. 그리고 과도 사무자동학과라 전혀 이쪽이랑 상관이 없어요.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가수금이 뭔지도 몰랐고 차대변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차대변 몰랐던 경리가 바로 저예요. 가수금도 몰랐어요. 그래서 옆 단지 경리한테 물어봤잖아. 가수금이 뭔가요? 근데 그 경리가 나를 개무시하더라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 경리는. 그죠?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은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적정부가 다시 시작. 적정부가 균등부가 공평부가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사용자 부담 원칙. 적정부가라는 건 뭐냐면요, 관리비 그달 발생한 거 그달에 다 합산해서 적정하게 부과하자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공평부가라는 거는 당연히 그 지출 기준 안에 하는데, 어떤 분은 36평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28평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많이 거주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책임도 있다. 그래서 평형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평형만큼 부과한다라는 거를 균등부가 공평부가라고 하고요. 그런 거는 일반관리비랑 청소비비,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25평에 사는데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겨울에 우리 집을 어떻게 하고 살죠? 엄청 뜨끈하게 살죠? 그리고 아기 나니까 아기 목욕물이나 아기 뜨끈뜨끈하게 해서 온수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36평에 사는 다른 노부분을 아껴 쓰시는 분이야. 그럼 내가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더 많이 쓰죠? 내가 평형은 작지만 그 부분은 많이 쓸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 사용자 부담 원칙. 즉 내가 쓴 만큼 낸다. 난 한 놈만 팬다. 나는 쓴 만큼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 일천경소 승수난급 우리 알죠? 인천경소 승수난급, 난방비랑 급탕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관리비에 있는데 그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걔는 어떻죠? 내 사용량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몇 평에 사느냐, 내가 몇 제곱미터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는 관리비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량기가 달려있어서 내가 사용한 만큼 사용했을 때는 사용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는요, 매월 결산하고 매월 관리비용으로 해서 매월부가 매일 수납하고요.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에 납부하는데, 요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그 선수 관리비가 혹은 관리비 예치금이 비유동 부채가 아니다 하시는 분, 비유동 부채가 아니고 자본에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거는 회계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 회계처리 기준에서도 비유동 부채로 변경하라고 나왔습니다. 왜 비유동 부채일까요,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이 왜 비유동 부채일까요? 예, 돌려주죠. 그래서 부채인 거고. 왜 비유동일까요? 1년 내에 주나요?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트 무너진 다음에 주나요? 오래 있다 주죠. 1년 이상 주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선 충당금은 여러분 뭘까요? 충당금은 어떤 분이 1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세요. 그럼 그분을 우리 퇴직금 대 재해금으로 주게 되면 이분의 퇴직금이 3천만 원 되겠죠? 한 300만 원이라면 급여가 한 3천만 원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하면 우리 입주민들이 어떨까요? 힘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때 모든 분이 퇴사를 할 때 기준으로 해서
걷어놓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한 달 한 달씩 걷는 거를 연차충당금, 퇴직충당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수선을 해야 돼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얼마가 들 거야. 그래서 모아놓다가 그만큼 조금씩 달달이 걷어놓는 거를 충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왜 얘네랑 어차피 같은 충당금인데 왜 얘는 별도로 빼놨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유주가 내고 법정사항이고, 그래서 얘의 별칭이 있어요. 관리비, 사용료, 밑에 구분징수라고 하죠. 왜 구분징수라고 하는 건지 아셨겠죠? 아셨죠? 우리 나머지 관리비는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낸다. 공동 플러스 사용자가 내는데 이거는 누가 낸다? 입주자가 낸다. 그래서 구분징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가 예전에는 막 다양했어요. 뭐 김발동 시내 아파트, 저기 우리 청주, 세종, 저쪽에 전남, 서울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로 하자 해서 정부 주도하에서 회계처리 2017년에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게 회계처리 기준이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보고를 했죠. 이제 여기는 청주시에는 보고하는 거 없으시죠? 네, 근데 서울은 서울시에 보고하는 게 따로 있대요. 그래서 K아파트랑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보고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열사 우리 난방열사께서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서 자꾸 문제 너희 횡령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마. 그럼 너희 보고해. 너희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한 것들 보고해 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수익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단지가 한대. 그리고 갑자기 시에서 우리 세무서에서 조사가 오는데, 그리고 니네 안 내면 7년 동안 니네 안 내면 우리가 다시 지수할 거야 이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 수익사업 시작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관리외 비용을 규제를 한 거는 여러분들 관리외 비용이 관리 수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만 나와 있게요? 관리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써라라고 있는 게 어디에만 있게요? 관리 규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의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근거법령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봐요. 나는 비의무단지야. 근데 내가 구청에다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어디에 있으면 해야 된다? 니네 규약에 있으면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공동주택관리법 안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맞추면 좋잖아요. 뭐 이거 안 난다고 누가 때리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비의무단지라도 맞춰서 하시라고 저는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규약에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자, 재정 취지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 회계 연도가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입주가 7월 1일이었으면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회계 용어를 순화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장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총계정 원장하고 계정구별 원장이에요. 그죠? 똑같은 놈인데 왜 두 개를 뽑아? 우리 종이 아깝게. 그죠? 근데 뽑아야 될까요? 안 뽑아야 될까요? 뽑으래요. 예, 두 개를. 네. 왜냐면 필수 장부라. 이걸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개 다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매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12월에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매달 뽑는 거죠. 자, 결산서는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익 처분, 주석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주석 작성 의무화,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예산서. 뒤에 가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이 투명성이 강화됐고요. 적격증빙 수치 의무화. 여러분,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일까요? 아닐까요? 적격증빙은 아닌데 쳐주는 거예요. 그냥 가름한다. 유식한 말로 가름한다. 적격증빙은 가름한다. 자, 3만원 이하. 그리고 그 지출의 원칙 명시는요. 공급자 명의로 계좌를 입금한다.
내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백선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이지집합 건물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백선의 대표 이름으로 주는 거는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개인 통장으로 줘서는 안 된다. 내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으로 하면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법인 통장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름 옆에 바로 네. 회사 이름. 맞아요. 이름 옆에 가로 열고 회사 이름이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대표가 뭐 다른 그 회사인데 다른 이름으로 돼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체 감독 방안은 이제는 입주자 대표하고 우리 관리 주체가 서로 상호 감시 감독하고 감사들이 내부 감사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는 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봤겠죠? 앞에다가 겉장에다가 무슨 전표를 확인하였음, 날짜 쓰고 감사인하고 촬영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거기다 다 감사 도장 찍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부는요, 매월 마감 시 관리 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 잔고 증명과 관계 잔고를 대조합니다. 금전은요, 금고에 보관하고 현금은 매일 검사하래요. 그리고 지출은요, 분기별로 증빙서를 감사하고요. 소장님들은 관리상 1년에 한 번씩 실사, 그 재고 자산을 실사해야 됩니다. 책임이 누구다? 소장님 책임이다. 자, 그리고 회계는요, 우리 공동주택은 복식북이고 발생주의예요. 자, 여러분, 복식주의는 뭐예요? 복식주의가 뭘까요?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있는 아이를 복식북이라고 하죠. 선생님, 근데 입금전표하고 출금전표에는 복식북이 아니면 한 개밖에 없는데요? 한 칸밖에 없는데요? 그러죠? 여러분, 입금하고 출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어떤 계정 과목이 숨어 있어요? 현금이 숨어 있어요. 현금이. 그죠? 현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대차가 있고. 자, 그러면은 발생주의는 뭘까요? 발생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현금주의. 맞습니다. 발생주의의 반대말은 현금주의인데요. 자,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회계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내가 광고를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광고 자리 남아있어요? 이건 회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좀 이따가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내가 광고를 하려고 지금 통장에다가 5만원 넣었어요. 이건 회계일까요? 아닐까요? 회계죠. 그러면 그날 우리가 한전 검침수당을 받으려고 우리 한전에다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전표를 입력했어요. 이건 회계일까요? 아닐까요? 회계죠. 자, 돈이 들어왔을 때 발행하는 거는 현금주의.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치는 거를 발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공동주택은요,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발생주의로 하나요? 안 하죠? 그죠? 안 하는 거 많아요. 왜냐면 물건 들어올 때, 세금계산서 들어올 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회계사님 지적하나요? 안 지적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그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긋나게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는 아예 현금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얘는 다 발생주의입니다. 집합건물은. 근데 우리는 현금주의가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요? 관리외 손익. 관리외 손익은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2021년은 광고 수입을 현금주의로 썼다가 2022년은 발생주의로 썼다가 2023년은 다시 현금주의로 썼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를 정해서 써라. 요겁니다. 자,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 의무 작성이 제외가 됐어요. 저 옛날에 이것 때문에 한정받을 뻔했다 그랬죠. 이제 없습니다. 결산서나 재무제표에 없어요. 자, 관리외 수입은요,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과 입주자랑 그 사용자가 기여한 수입으로 구분돼서 한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은요, 그 감가상각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법이 있을까요? 정액법과 정률. 근데 우리는 어떤 법을 쓰죠? 공동주택에서는 정액. 정액은 뭐냐?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개로 나누면 얼마씩 하면 되죠? 10만원씩. 그걸 정액이라고 합니다.
요거 위탁사에서 시험을 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재무제표의 종류는, 감가상각의 방법은, 그리고 잔존가치를 뭘까요? 그 물건에 잔존가액을 남기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영원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공짜로 들어오는 물건 있잖아요. 걔 원래 회계 처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공짜로 우리 공동주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원가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짜로 들어왔으면 얼마예요? 공원이죠? 공원이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야 한대요.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산 수중이라는 계산감을 써서 처리를 하죠. 그거는 위탁사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장품이 우리 카드 있잖아요. 카드가 공짜로 100개는 들어오고 100개는 안 들어왔어요. 100개를 공짜로 들어오고 100개를 돈 내고 샀어요. 그런데 그 100개는 그럼 공짜로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 처리 못 하죠. 대신에 저장품 우리 대장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대장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로 잡으면 될까요? 관리 외수입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회계 처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우리 공짜로 들어온 것도 원래는 회계 계정 과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잡죠? 자산수중 이익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 건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정거래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쓰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회계 처리는요,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 유용한 정보해서 이 사람들이 잘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복식, 발생주의, 관리의 수입은 발생주의 대 현금주의로 한다고 얘기했고, 여기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근데 요번에 만든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은요, 굉장히 기업회계 기준을 많이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었던 분들은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보시면 약간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을 굉장히 많이 따랐기 때문에. 얘네는 대손충당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관리비 차감도 자본으로 안 하고 자산의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자, 공동주택은요, 보고가 원인행위가 생기면 은행 입출금, 전표정리, 일개표 작성, 기장, 전표 마감, 결산 및 보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리고 회계 인수인계 못 받는 경우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죠? 근데 원래는 회계 처리 기준에는 인수인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소장님 도장까지 쿵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계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는 회계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부가를 가르쳐주거나 회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전임경리가 나한테 회계를 안 가르쳐준다, 혹은 우리 소장님이 회계를 안 가르쳐준다, 이거를 불만을 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당신이 돈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당신이 직업이 그건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다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경리 언니가, 내가 서문데 우리 경리 언니가 그거를 안 가르쳐준대. 아니 걔가 왜 너한테 그거 가르쳐줘? 선의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너 어디 나가서 너 서무니까 이거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경리로 해. 이게 선이에요, 선이. 그죠? 근데 또 어떤 경리는 절대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절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치고 올라갈까봐. 응? 그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응? 서로.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 자료 다 싹 지우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죠? 갔더니 부가내역서가 있는데 그것도 서식이 안 걸려있는 거 한 개만 있어.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위에 가서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가서 다운받아야죠. 저도 봤더니 예산안을 딱 지우고 가더라고요. 예산안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지우고 갔냐? 자기의 지적재산권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너 그거 근무 시간에 했니? 네 개인 시간에 했니? 그랬더니 근무 시간에 했대요. 그럼 너 그거 우리 자료 갖고 했니? 네 개인 자료 갖고 했니? 그랬더니 회사 자료 갖고 했대요. 근데 너 그게 왜 네 지적재산권이니?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원래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그랬어요.
왜 불법이죠? 거기 자료들이 개인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근데 물론 내가 너무 열받고 우리가 위탁사가 바뀌면서 후임자가 나를 너무 열받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서로 좋게. 어차피 위탁사가 바뀌어도 열받는 고생하는 거는 후임 격리죠. 그죠? 위탁사 대표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 그리고 회계 직원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회계를 1년 동안 전표를 안 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표처를 3개월치가 갑자기 없어졌대. 그래서 본인은 옮기면서 없어졌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표 작성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17개월, 20개월 이렇게 안 하신 경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못 나가요. 네, 이제 못 나가요. 부가 어떻게 할게요? 그분들은 어떻게 부과했을까요? 그냥 비용만 가지고 부과하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상가. 아파트는요, 그런 분 거의 없는데, 상가 경리분들 있죠? 충격받으셨나봐. 주문이 많이 많아지셨어. 상가 경리분들 있죠? 상가 경리분들은요, 정말 그런 분 많고요. 위탁사에서 부과를 10개씩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회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점포 이상은 회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직위는요, 소장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어떤 것까지 찍어야 되나요? 근데 당연히 계약을 찍으셔야죠. 회계 소장님들 직위, 계약, 공고문, 회계 관련 문서 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적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공고문이나 그런 데 안 찍으셨던 지적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소멸 시기는요. 자, 3년의 단기 소멸. 제가 이거 왜 썼을까요, 여러분? 관리비 때문에 썼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48개월, 52개월 동안 미수관리비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어떤 데는 임대아파트가 80%가 이상이 미납세대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줄 알겠죠? 3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3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 처리할 때 어디서부터 처리하죠? 밑에부터 처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3년 있으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회계직원, 관리소장님들은요, 관리 아예 법에 있어요. 너희 회계 이거 재정 보증해야 돼. 근데 우리 경리랑 우리 대표회장님들은 어디 있을까요? 관리 규약에. 자, 나는 5천만 원짜리 경리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3천만 원짜리 경리다. 난 1,000만 원짜리 경리다. 없죠?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를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회계 책임자, 그 다음에 시제 관리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시계를 많이 찾지 마세요. 근데 막 1,400세대, 2,000세대 이런 데는요, 200만 원을 시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30에서 50 정도 시제 쓰시죠? 네. 이것도 규약에 정해놓는 것도 있어요. 시제를 얼마 이상 쓰지 못한다. 이렇게. 자, 회계 처리 기준은 아까 현금 출납자 매월 마감하고, 당연히 수익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대행이 수납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를 썼지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계정별 원장이나 이런 건 매월 마감하고요. 이거는 전산으로 처리할 때는 결산할 때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자 대표의 감사가 이름이나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님은 그 장부를 매월 또는 수시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장충은 다음날 말일까지 K아파트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냥 관리비만 신고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도 신고하죠? 우리 사용료도 막 넣죠? 사용료 넣고 잡지에 넣고 장충 넣고 막 별거 다 넣잖아요. 그죠? 다 신고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동주택 회계는요, 거래 발생하면 회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분개하고, 여기서 거래 판례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네. 그러면 비용은 어딜까요? 비용. 차변. 수익은?
자,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증가는 죄송합니다.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네, 맞습니다. 자, 그거를 아시면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빠르게 갈게요. 그리고 수익 사업과 목적 사업이 별도로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 저절로 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 결사까지 대부분 우리 장부 다 나오죠. 옛날에 어땠다 이거 다 일일이 썼다. 근데 이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매월 부과하고요. 재무제표는 요 네 가지 앞에 네 가지고요. 세입세출 결산서는 결산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부과 끝 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이걸 몇 번 한다? 12번 한다. 자, 전표는 3전표, 입금, 출금, 대체. 그래서 이게 요거를 전표 집계하고요. 장부 나오고 일개, 월계, 재무제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회계 프로그램은요.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회계 수납전표 없었는데 지금은 수납전표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안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안 쓴대요? 가수금이 한 건으로 안 나오고 다건으로 안 나오고 한 건으로 나와서 안 쓴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건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 내가 안 써도 일일이 100일동 100일로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어디냐면 우리 자동 분계 등록하는 데 있죠? 그 밑에 보면 입출금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자동 분계 들어가 여러분 아시죠? 자동 분계 등록하고 입출금 내용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우리 회계 연결하는 거, 수납전표 연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가수금을 가셔서 그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입주민으로 바꾸세요. 가수금에 가서 입주민으로 바꾸시면 입주민이 100일동 100일호 얼마, 100일동 100일호 얼마 이렇게 가수금이 나눠서 나와요. 근데 가수금만 나눠서 나올까요? 미수금도 나눠서 나오고 연체료도 나눠서 나와요. 그걸 입주민으로만 고치시면. 작은 단지는 좀 편리하겠죠? 예, 근데 큰 단지는 막 몇천 개인데 그 수납을 그렇게 미수금을 각각 나누면 힘들겠지만 작은 단지는 그렇게 나눠도 괜찮다. 100일동 100일호 수납이 얼마, 100일동 100일호 수납이 정확히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 뭐로 바꾼다? 입주민으로 바꾼다. 가수금은 그렇게 꼭 처리해라. 저는 다른 걸 안 쓰는데 가수금은 꼭 그렇게 처리해요. 그래야지 100일동 100일호에 5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뭐 입금 출금 전표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아시니까. 자, 관리비 수납도 연체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중간 관리비 입금했을 때 여기 혹시 빌딩 마스터 쓰시는 분? 써봤죠? 빌딩 마스터는 중간 관리비가 뭐냐냐? 미수 관리비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비가 미수 관리비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잡을 때 재예금 대 다시 그 날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월달 관리비는 언제 보통 마감되죠? 6월 15일에서 20일 마감되죠? 근데 이분이 6월 10일쯤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아요? 재예금 대 가수금으로 잡죠? 근데 빌딩 마스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수관리비로 바뀌니까 다시 재예금 대 미수관리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 날짜로 가서. 근데 홍지는 어때요? 안 그렇죠? 걔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줘야 된다? 재예금 대 가수금, 그리고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꼭 처리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분홍색이 예쁘게 뜬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3월 2일 100일동 100일호 관리비가 30만원보다 10만원 추가된 40만원 입금됐을 때 우리는 그 날짜에 가서 예금 대 가수금이라는 전표를 써주고요. 이 가수금으로 미수관리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를 쳐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수납으로 안 해주고 어떻게 해주는 경우 있죠? 별도 부과를 해줘서 해주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미수관리비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수관리비 대 가수금, 미부과관리비 이렇게 처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감전표, 마를전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과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원래 마를전표 해도 되고 마감전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마를전표 해줬어요. 왜 마를전표 해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원래는 12월 것까지 그 했거는 그
위에다 써야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마감 전표에 써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로 관리자랑 평균금이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일에 가능하면 써줘라. 그럼 12월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뭐를 할 때 생각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조금 덜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가 그 달에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에 납부하죠. 그럴 때 근데 우리 4대 보험은 어때요? 그 달에 지급해요? 다음 달에 지급해요? 그 달 거를 다음 달에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비용을 설정을 해주죠. 비용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금 계정을 써주는 거죠. 근데 또 초보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내가 미지급금을 잡았으면 미지급금으로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초보들은 미지급금을 잡아놓고는 다시 전기료를 준다. 다시 복리후생비를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는 내가 예수금 잡아줬으면 예수금으로 잡아주고 충당금 잡아주면 충당금으로 주고 미지급금 잡아줬으면 미지급금 잡아줘야 돼요. 그죠? 가수금으로 잡아줬으면 가수금으로 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연차랑 설정해줬으면 다음 달에 충당금으로 줘야 된다. 근데 퇴직 충당금이랑 연차 충당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뭘까요? 퇴직 충당금은 예수금을 여기서 퇴직 충당금 자체에서 먹고 연차 충당금은 어디서 세금 뗄까요? 급여에서 떼죠? 왜냐면 우리가 연차를 별도로 주지 않고 연차를 급여에 선입해서 주니까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거를 200만 원을 넣었더니 연차세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렇게 당연히 못하겠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떼지 말고 언제 뗀다?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뗀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왜냐면 소장님들이 너무 갑자기 너무 막 세금을 막 엄청 내니까 물론 돌려받아요. 추후에 돌려받긴 하지만 불편하신 거죠. 이분들도 어차피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게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성급비용, 미지급, 감가상각, 직기비품, 충당금. 아까 제가 충당금을 설명드렸고요. 자, 미지급금도 설명드렸죠. 비용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놓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지출 성급비용과 공기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성급은요, 먼저 낸 다음에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거, 그걸 원래 성급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화재보험료밖에 없죠. 원래 실질적으로는요, 화재보험료만 성급비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급비용 그거 말고도 다 쓰죠. 그러면 크게 이거 갖고 회계사님이 뭐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집행법으로 성급관리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렇게 변경됐고요. 자, 이제 비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가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용의 이름이에요. 비용, 관리 비용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에서 뭘까요? 감가상각비가 모여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관리비 예치금, 요건 좀 어려워하시니까 설명드릴게요. 관리비 예치금은 한 번 넣죠, 대부분. 근데 미수관리비랑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얘는 무슨 뜻일까요? 아직 걷지 않은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뜻이에요. 미수,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에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관리비 예치금은 비유동 부채. 왜 비유동 부채라고 그랬냐? 돌려줄 거니까 비유동 부채를 잡는다.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될 때는요, 이제 우리 미수관리비 잡는 거랑 똑같아요. 재예금 대 미수관리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매 내시는 분들이, 나는 경매 낙찰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공용 부분만 내고 나는 세대 부분 못 내겠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럼 손해가 커요, 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미수관리비로 대체한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뒤에 가서 좀 설명드려야겠다. 보면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설정한 거.
그리고 여러분 장충하고 장충 예치금하고 둘이 매달 틀리죠? 한 달씩 틀려요. 왜 그럴까요? 원래 장기수원 충당금은 언제 하죠? 언제 하죠? 장기수원 충당금은 잠깐만요. 뒤에 설명을 해놨나? 우리가 검사 받은 날 그다음부터 1년으로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장충을 대치하는 거는 언제 대치하죠? 걷어서 다음 달부터 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이 매달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달에 아직 돈은 안 걷어놨지만 그 달부터 대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입주를 해서 대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수납은 관리소득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수납하거나 그냥 풀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관리비 예치금 40만원대 미수관리비 4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여기 미수관리비 40만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 못 받은 없어진 미수관리비 새로 생긴 미수관리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받는 거예요. 이걸 원래는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주고받죠? 근데 그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가 관리비를 그만큼 미수관리비를 안 냈으니까 그걸 내가 미수관리비 예치금으로 받고 나머지 건 이 사람한테 받겠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거는 그러면은 들어오신 분 거는 나중에 나갈 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수원 충당금 할 때는 수익사업하는 단지하고 안 하는 단지가 있고요. 수익사업을 안 할 때는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민세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장기수원 충당금은 모두 다 예치이자 전입액이라는 관리 외의 비용으로 장충으로 대체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수익사업을 안 하는데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민세를 썼대요. 그럼 얘는 선생님 어떻게 없애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없앨까요?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민세는 뭐가 과대계산된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 뭐가 과대계산된 거예요? 이자 수입이 과대계산된 거죠? 그죠? 원래는 10,000원이 아니라 8,560원만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원래 수익사업 안 할 때는 재액은 대 8,560원대 수익사업 8,560원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선납법인세나 선납주민세를 쓰기 위해서 8,560원대 10,000원으로 쓰죠. 그리고 여기다 1,560원, 156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원래 들어온 돈이에요? 안 들어온 돈이에요? 안 들어왔죠? 그러면은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 계정으로. 관리 외 비용을 써서 없애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수익사업 안 했는데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민세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예치이자 전입액은 이거는 이제 장충은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1월 30일 날 부과하기 시작했으면 1월 30일 날 대체해야만 장충과 예치금이 맞는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그 장충 보통예금 통장을 만드시도록 권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위에 옥상 방수공사 하는데 뭐 50만원 들잖아요. 그거 하려고 적금이랑 예금 해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해지 안 하고 쓸 수 있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비품은 다 하실 줄 알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소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지금 시험 보는 중인데 답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그 단지 회장님이 이 문제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드릴게요. 자, 비품이 들어올 때는 비품 대 재예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둘 때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거두면 되겠죠? 근데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폐기할 때 우리 다 거둔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때 비품을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감가상각을 모두 하면 이 전표를 써줘야 되나요? 써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 할 때만? 폐기할 때만 대표회의한테 의결 받아서
우리 회계하죠? 그때는 회계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표를 쓰는 거고요. 폐기 시 이익이 생긴 경우하고 손실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2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80만 원을 걷었어. 근데 이거를 너무 용량이 버벅거려서 옆단지에 팔기로 했어. 13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이득 봤을 거야? 손해 봤을까요? 이득 받았죠? 얼마 이득 받았죠? 10만 원 이득 받았죠? 자, 200만 원 직기비품 200만 원, 돈을 130만 원을 팔았으니까 재액은 130, 그리고 감가상각 얼마 했죠? 80. 그래서 관리의 수입이 10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20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만 걷었는데 13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이득 받았을까요? 손해 받았을까요? 손해 받았죠? 얼마 손해 받았죠? 30만 원 손해 봤어요. 그러면 자, 재액은 130만 원 받았죠? 직기비품은 200만 원짜리, 감가상각은 40만 원 했는데 원래 여기에 일반 기업회계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잡수입 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손실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서 그 달에 추가 부과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자 수입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단기수익 충당금 이자 수입. 자, 광고 수입은 여러분 뒤에 가서 제가 다 설명 다시 드릴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연말 전표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연말에 법인세랑 선납 법인세 서로 상계 처리해 주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법인세 비용은 뭐예요?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비용은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영원이 돼요? 계속 남아있어요. 영원이 되죠? 수익과 비용은.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은 그 해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해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해에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과소 혹은 과대 계산된다 이겁니다. 비용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되거나 과대 계산될 수 있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요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낼 돈이죠.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비세를 볼까요? 내가 낸 돈이에요. 낸 돈. 그죠?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더 많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야 돼요? 아니면은 받을 돈이 많아요? 낼 돈이 많아요? 낼 돈이 많으면 아직 내지 않은 돈을 뭐라 그러죠? 미지급. 반대로 내가 이미 낸 선납법인세나 선납주비세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뭐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환급 받죠? 내가 아직 걷지 않은 돈을 뭐라 그러죠? 미수금.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많으면 미지급급, 선납법인세가 많으면 미수금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러면 요거는 언제 전표칠까요? 12월 말일. 이익잉여금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2월 말. 왜 2월 말에 할까요? 결산을 2월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2월 말에 하는 거예요. 아까 결산에 뭐 들어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결산은 2월 말로 하는 거고요. 요 내용은 규약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규약이 없는데 잡지출 막 사용하는 경우 있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물건 구매하거나 장치할 때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간다? 물건값이 들어가요. 별도로 지급수수료로 택배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피복 충당금이나 예상금에 없는 애들을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복에 근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금으로 나눠 쓰시면 됩니다. 없는데 예산에 막 갖다가 충당금 만들어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꽃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냉장고에서 무의 꽃을 피웠어요. 무꽃이에요. 이쁘죠? 네, 무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세요.